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어? 끝내보자. 저는 해파리예요. 돌이켜보면 70년 넘는 세월 일을 방황도 없이 물결 따라 떠다녔을 뿐이었죠. 해파리? 살면서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독침을 이도 없이 쏘아댔죠. 해파리 수명 지객이네? 근데 그 해파리 독침 조심해야 하긴 함. 막 그 여름에 해변 같은 데 가면은 해파리들 두둥실둥실 떠다니잖아. 그거 진짜 위험함. 보이나요? 제가 안으려 했던 이들에게는 상처만 남았네요. 안아주려던 거였어? 제가 머물렀던 공간에는 이제 폐허만 남았군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부여하는 한 마리의 해파리에 불과해요. 한때 아니 여기서 해파리 냉차가 나온다고? 해파리 냉채 맛없는데 근데 한때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도 이제는 전혀 기억나지 않네요. 해파리 경찰이었고 저기 자식을 잃고 주저앉은 가족들을 좀 보세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저 검붉은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었나요? 그냥 비유. 야, 비유다 비유. 알지? 우리 비유법. 경찰서는 슬픔과 고통이 직조된 공간이에요. 저는 왜 굳이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왜 굳이 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저 제 이기심이었을 때죠. 부착할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이제 그만 멈춰야겠어요. 이후에만 남은 방황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내리는 이 세상의 이로운 결정이겠군요. 그동안 모든 분들께 미안했습니다. 부디. 사건을 뭐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끝낸 건가? 할머니. 정경 할머니. 정경. 이게 이제 나인가 봐. 누구죠? 그 아이 기억나지 않아요? 서원이요, 최서원. 서원? 서원이 실종 사건을 말하는군요. 네,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가 찾아준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나요? 찾아줬어? 그러면 실종 사건 해결된 거야? 서은이 가족이 되찾은 일상에서 할머니는 폐허가 보이나요? 이사가 말하기를 내 머릿속은 마치 세계인을 잃어버린 오래된 도서관과 같다더군요. 미안합니다. 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서은이의 망령은 아니겠죠. 어쩌면 잊혀진 죄를 이렇게 다시 들추려하는 걸 보면 당신은 내게 주어진 심판이로군요. 심판자? 심판이라기보다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심판하는 아가씨, 이미 알고 있겠죠? 나는 서은이를 찾아주지 못했어요. 서은이
서은이 부친 최정건 씨의 바람대로 그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았거든요. 응? 부친이 사건을 마무리 지킨 거야? 서은이 모친을 피해서 서은이 아버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제 사건이란요. 최정건, 서은이 아버지고 서은이에 대한 실종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다는 거죠. 서은이가 그러니까 실종 아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럼 됐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서은이를 찾지 마세요? 응? 서은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어? 어딘가 서은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은이가 그저 사람 하나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은이가 학대를 당했나? 이제 학대를 당해서 이제 도망갔는데 집에서 이제 나갔는데 서은이 아버지는 최정건 씨는 그걸 지금 숨겨주는 중인 건가? 서은이는 여느 때처럼 놀이터에 나가 놀다 어딘가로 사라진 겁니다. 그게 답니다. 목격자도 용의자도 없는 완벽한 실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려요. 제발. 아버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군요. 실종수사 팀장에서 퇴직하기 전 팀장이었어. 마지막으로 접수한 사건이었어요. 최동건 씨가 저렇게 말해주었을 때 안도하는 내 표정을 봐요. 저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정결할 핑곗거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근데 보통 저렇게 말한다고 정결이 되나? 형식적인 거부 속에 꾹꾹 눌러 담았지만 금방이라도 비워져 나오려고 했던 내 비겁함을요. 진짜 뭐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나 보네. 할머니, 역사는 불충분한 기억이 불완전한 문서를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은이 실종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나요? 기억이 아직 온전치가 않나? 정경이? 그 컷을 이은 선 위에 날줄을 엮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은이 모친이 저에게 전화해서 신고를. 맞아요. 그랬어요. 서은이가 놀이터에서 없어졌다고. 잠시만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구라고요? 서은이 어머니? 이름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 형사님, 정경 현상님 맞죠? 이름이 정경이야? 이름이 전직경찰이라고 해서 그 정경이 아니라 이름이 정경이었고. 저 기억하세요? 그때 저희 집에 서은이 만나러 오셨잖아요. 제가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기억하시죠? 형사님 어떡해요? 근데 형사가 서은이를 만나러 집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나 보네? 보통은 형사가 집에 안 찾아올 일이 없잖아. 뭔 일이 한번 있었나 보네? 형사님 어떡해요? 빨리 와주세요 형사님. 서은이가
서은이가 없어졌어요. 놀이터에서요. 가장 마지막으로 서은이가 놀이터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언제였죠? 3시 33분? 정확히요. 서은이가 사라진 지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요, 형사님. 7살 된 여자아이가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찾아봤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죠?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서 계속 떨쳐내려고 하는데 응? 자수를 하겠다고? 이건 또 뭔 말이야? 영어 강사? 전직 영어 강사 자수를 하겠다고요? 남자야. 네,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아이 실종됐죠? 놀이터에서 3일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도 선생님의 책임이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죠? 형사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죽었습니다. 서은이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이라고요. 심판자님,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사건의 전부예요. 이제야 당신이 피안의 길목에 나타나 처음과 끝을 찾으라 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은 시간과 공간의 문지기로군요. 야누스 됐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정경이 지금 70세? 해파리가 70년 살아왔다 했으니까 이제 70세인데 망상이 아닐까? 지금 정경이 뭔가를 했어. 그 사건에 뭔가를 이제 덮거나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그랬겠지. 그래서 죄의식에 지금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망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경찰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닌 거지. 이거조차 이제 하나의 망상인 거지. 어쩌면 알량한 죄의식에서 쫓겨 애써 지우려고 했던 걸까요? 서은이를 데려갔던 사람이 뒤늦게 자수했지만 모른 척했던 기억도. 모른 척했다고? 왜 모르는 척을 했어?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외면했던 진실도요. 미안합니다. 이 죄 많은 늙은이에게 구원을 내리지 말아요.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 어떻게 부르건 괜찮지만 아직 눈 감으려 하지 마요. 맞아, 죽기 직전에 떠오르는 그 생각하는 그건가 보네. 지옥도 연옥도 할머니의 처소는 아니니까요. 서은이가 사라진 곳이 놀이터였죠? 우선 그 장소에 관한 기억들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근데 그 팀장까지나 됐으면서 사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분명 더 많은 편린들이 펼쳐져 보이지만 세월이 겹겹이 내려앉은 상처처럼 가뭇해요. 아니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기억 조각들이 떠오르면 그중 하나를 잇는 선을 그어봐요. 생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래고 희미해진 얼룩도 물줄기가 닿으면 다시 물들고 번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태그로 검색하는 건가 봐. 놀이터 태그가 3개가 있어. 처음부터 하나씩 해볼까? 태그는 유치원, 놀이터, 문구점, 사탕. 괜찮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오늘 서은이의 일정이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나요? 서은이 어머니. 서은이 어머니한테 물었고, 아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일에는 유치원, 주말에는 주로 가족이 다 함께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2군데 있습니다. 오, 아파트 되게 좋나 보네.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2군데가 있대. 근데 놀이터를 번갈아 한대. 제가 따라 나설 때도 있지만 휠체어 접근이 곤란한 놀이터에 갈 때는 혜정씨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휠체어?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신가? 서은이 어머니가? 혜정씨는 누구야? 혜정씨는 약간 도와주는 사람인가 보네? 그러네. 실루엣은 셋 다 서있네? 뭐지? 그럼 휠체어가 접근할 수 곤란한 놀이터는 뭐지? 일단 봐야 될 듯. 그러고 보면 최근에 계속 같은 놀이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정씨가 같은 곳으로 가겠다고 아이들이 원한다며. 그러니까 혜정씨가 갔으니까 휠체어 접근이 곤란한 놀이터를 계속 갔다는 말이겠지? 아이들이 원한다며. 다른 놀이터에 갔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들어오는 길에 잠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문구점에 들렀다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폴로라고. 거기 사탕을 좋아합니다, 서은이가. 문구점 이름이 아폴로고 이제 문구점 이름은 아폴로야. 거기 사탕을 좋아하는데. 이 놀이터. 이건 이제 또 서은이 어머니야? 그럼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 혼자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때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지 말이야. 놀이터에 함께 있었다고 들었거든. 엄마랑 서은이 그리고 명호? 명호는 서은이 친구인가 보네? 모두. 명호가 좀 크네? 그래도 완전 애기는 아니었나 보네. 서은이도? 다 맞아요. 모두 함께 있었어요. 잠깐만. 못 보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데 엄마랑 서은이, 명호도 모두 같이 있었어. 잠깐만. 나중에 일단 보고. 근데 그 혜정씨는 그럼 뭐야? 잠깐만. 혜정씨가 그 휠체어 못 끌고 가는 접근 불가한 놀이터로 한동안 같이 갔다며. 근데 그 놀이터를 안 갔으면은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엄마랑 서은이 그리고 명호도 모두 다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서은이 데리러 가셨을 때 주변에 못 보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퇴근은 혼자 이동 전화통화 놀이터. 잠깐만. 안 보이네. 여기 보면은 그 맵 같은 게 있어. 그 맵이 아니라 그 핸드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전 것들을 보여주는 건가 봐. 스크롤 조절인데 클릭하면 바로바로 위로 가서 편하긴 하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데리러 가셨을 때 주변에 못 보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그럼 이제 여기로 가라고 이렇게 떠 있었어? 놀이터. 서은이 데리러 가셨을 때 주변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저희 딸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는 당연히 서은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당연히 딸아이가 데리고 갔다고만 생각했죠. 좀 있다가 딸애가 내려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아차 싶었어요. 형사님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딸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은이가 혼자서 잘 돌아다니는 애거든요. 제 딸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뭐 저녁 되면 저 알아서 집 잘 찾아오는 아이입니다. 딸애는 잘 타일러 놓을게요. 애는 쓸데없이 전화를 드려가지고는. 할머니에서 그게 놀이터와 관련된 진술을 했던 사람들 누구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모두 한 사람과 나눈 대화였다고? 아닌가요? 할머니 인생이 직소 퍼즐과 같다는 생각 해본 적은 있어요? 직소 퍼즐 찐피야. 말이 안 돼. 서은이 어머니 딸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버지야? 아, 이걸 아버지가 일을 했어? 순서 변경? 잠깐만. 순서도 그냥 기억도 말했던 사람들도 다 뒤죽박죽이 됐나 보네? 비록 할머니가 가진 기억들은 뒤섞이고 어긋나 있지만 매 순간 매 조각들은 서로 암수로 맞물려 연결돼 있죠. 퍼즐 조각의 예은매를 잘 관찰하면 금세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어떤 순서로 했던 말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달라지죠? 열쇠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완성된 퍼즐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로 된 열쇠. 유치원, 초인종 자수. 평일에는 유치원을 간대. 유치원부터 해볼까? 서은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서은이의 생활에 대해서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다른 건 다른 분들께 전화로 다 설명드렸고요. 아직 못 찾은 거죠? 어떻게 백조대낮에 이런 일이 있죠?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은이 어머니와 오빠도 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전혀 못 봤다고 하던가요? 서은이는 이런 이야기가 아이를 찾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무거나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서은이는 늘 한결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작년에 에덴에서 처음 만나는 날이었는데도 저를 포함한 교사들에게 낯을 가린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말한 게 아니겠지. 처음에는 그저 부침성 좋은 아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계신다며 오빠가 데리러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엄마를 찾는다던가 하는 일도 전혀 없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한 번도 서은이가 울거나 성내거나 찡그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우려나? 한 번도 울거나 찡그린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평범했던 아이가 아니었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내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밝음이 조약돌처럼 매끄러운 웃음이 위태로워 보여서 아닌가? 일부러 밝은 척을 하는 건가? 진짜 학대당한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럼 아버지가 말한 게 아니야. 아직 어머니는 당연히 아닐 테고 오빠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남성분은 아닐 거잖아. 아직 나올 분들이 많이 남아있나 보네. 유치원 교사인 거 같은데 어떻게 둘지? 우선 계속해주고 서은이가 울거나 하질 않았어. 유치원 교사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이터 주변에서 서은이가 자주 가는 곳이 있나요? 혼자서 갈 만한 익숙한 공간이라든지요. 놀이터 주변에 서은이가 자주 가는 곳이 있나요? 휠체어 탔다. 휠체어 탄 사람이야. 서은이가 혼자서 길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단순 실종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거 그냥 당신들 편의주의 아닙니까? 얘가 오빤가? 범죄인지 단순 실종인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할 지점도 시기도 달라지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 서은이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뭐? 이런 느긋한 질문이나 미안합니다. 얘가 오빠인 것 같아. 서은이 혼자 다른 곳으로 간 적도 있나요? 놀이터가 아직 혼자서 이동. 서은이 혼자 다른 곳으로 간 적도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병원인데 여기는. 어쩌면 형사님, 서은이가 안 보이는 건 저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서은이 나을 때 수술한 이후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은이 어머니가 맞아. 정신없이 누워있는 날이 많다 보니 서은이 곁에서 간병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전 제가 그렇게 지냈으니까 병원 천장만 보고 자란 서은이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전 제가 그렇게 지냈으니까 서은이 마음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서은이도 아팠나 본데? 서은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젠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걸까요? 동네 놀이터를 다 돌아야 겨우 만날 수 있으니. 어? 전화통화. 뭔가 되게 뒤죽박죽 섞여있네. 지금 출발합니다. 계속 말해요. 끊지 말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은이 할머니요. 지금 아파트 단지 앞 숲표에 있는데 경비실에 연락이 왔다고. 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불렀나 싶어서 엄마 집에 갔는데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열어주라고 오라고. 제가 도대체 뒤통스럽게 뭐 하는 거냐고. 수원이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고. 그냥 엄마가 빨리 와서 열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바로 앞이니까 금방 도착한다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놀이터로 얼른 가서 수원이 챙길 테니까 저는 엄마 집 확인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게 정선이 맞다고 내려오면 엄마가 와 있을 거라고. 엄마 집에 가보니 정말로 경비 아저씨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 들어갔는데 도대체 불이 뭘 올려놨던 건지 냄비가 다 타서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서은이 데리고 왔으면 건강이 안 좋았겠다. 불나기 전에 커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하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엄마는 약속대로 와 있었고 서은이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서은이 너가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그 잠깐 사이에 없어진 거야? 단서가 없고 아직까지는. 영어 강사는 대체 서은이 할머니 나왔다. 아니야 이건 뭐야. 서은이 어머니고 얘는 뭐야. 죽었습니다는 뭐야. 근데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을 죽였으면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명호도 마찬가지로 잘 따르나요?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아래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색이 있었으니 가보셨겠군요. 잔잔하게 흘들리는 농수버들이 꽤나 쓸쓸한 곳이죠. 지난해 명호, 혜정씨와 함께. 혜정씨가 누구지? 그 혜정씨가 그 직업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직업을 좀 알고 싶어. 아니면 혜정씨가 명호 어머니인 건가? 지난해 명호, 혜정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명호가 그 나무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를 바람에 맡겨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심지가 깊고 단단한 녀석이라고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한 세계가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군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명호 나름의 방법으로 잘 극복해왔다고 믿습니다.
명호는 이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고, 명호가 외출할 때면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뭐 하나 풀렸어. 잠깐만. 아, 최명호가 서은이 오빠야? 그래, 그 이미지를 보니까 어디였지? 어디 갔지? 이미지는 다시 못 보나? 아까 이미지를 보니까 그 명호가 나이가 좀 너무 완전 애기는 아니더라고. 명호가 서은이 오빠였구나. 그럼 그 휠체어였던 사람은 누구지? 서은이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더군요. 최귀자, 서은이 할머니. 서은이 아버지께서 자수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어? 아버지가 자수를 하러 갔어? 아이고 형사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서은이 예비 말 다 믿지 마세요. 지금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애비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시킨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가요? 금방 갑니다. 그때까지 애비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다 제 책임이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버지일 거고, 이것도 아직 해금 안 됐고. 울거나 해볼까? 울거나? 자, 유치원 교사가 서은이는 울거나 성내거나 찡그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 한 번도. 근데 이 유치원 교사에 대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은이 아버지가 참 고마운 분이네요. 유치원 교사인가 봐. 우리 서은이에게 그렇게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은이는요, 엄마가 불쌍하대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서은이가 아빠 없을 때, 저와 둘만 있을 때만 자주 하는 말인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네요. 서은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은이가 울면 주변 사람들이 서은이에게 불쌍하다고 위로해줄 테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엄마여야 하는데 서은이가 더 불쌍해지니까 서은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 거지. 일찍 철든 아이에겐 감정도 판단의 영역이죠. 아니,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뭔 말이야 이게?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전화통화 해볼까? 전화통화? 놀이터도 아직 안 열렸네. 병원에 못 가? 엄마가 불쌍해야 엄마를 위로해준다고?
하나 떴다. 그래, 어떻게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해? 어떻게 정확히 3시 반, 원래 몇 시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면, 그게 한 4시쯤이었나?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정확히 3시 33분이요. 어떻게 기억해? 제 휴대전화에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이들과 외출할 때는 저 혼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오후에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예상치 못한 전화에 저도 당황했었나봐요. 조용한 공간에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아파트 건물의 복도로 들어왔던 건데 통화 시간은 5분이었지만 제가 서원이에게서 시선을 놓친 건 5분 채 되지 않았어요. 통화가 끝나기 전 서원이의 모습을 돌아봤을 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5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서원이가 사라졌어? 일단 이거는 누군지 모르니까 이걸로 남겨두고 2월 3일 오후에 통화하셨다는 분이 누구죠? 예상치 못한 전화 누구랑 했는데 저희 사무실은 보시다시피 사무실 상주 인원이 많지 않아서 거의 제가 전화 응대를 하고 있는데요. 혜정씨요? 3일 오후? 2월 3일에 없어졌나 보네 애가. 여긴 감시하는 거냐고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 점검하는 전화는 잘 안 하고 게다가 오후라면 더더욱 전화할 일이 없는데? 잠시만요. 뭐 특별한 내용으로 통화했던 건 아니었네. 전화를 하긴 했나 보네. 근데 이제 혜정씨가 그럼 약간 약간 집으로 와서 보육해주는 그런 육아도우미 같은 건가? 며칠 있다가 왜 베스트 헬퍼 표창 수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참석해 줄 수 있겠냐. 여기 연계된 헬퍼만 100명이 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 정도? 근데 괜히 전화했다 싶었죠. 어차피 우리 사무실 일에 나서서 도와줄 인물도 아닌데. 혜정씨는 그쪽도 만나봤으면 알죠? 길게 대화도 못해요. 맨날 애 본다고 바쁘다면서 뭔 말을 못하게 하니까. 최근에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긴 한가. 근데 왜요? 혜정씨 뭔 일 있어요? 우리야 콤플레인만 없으면 되는 거지만 경찰이 오는 건 좀 그렇네. 농땡이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나? 직업 정리는 왜 투철한 사람이야 혜정씨는. 저 전화까지 그러면 계획된 건 아닌 전화였네. 저 전화는. 어머니로부터 연락 받으셨나 보군요. 말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경찰서에 함께 오실 건가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땅을 아무리 오래 아무리 깊이 파도 삽은 흙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했죠. 아픈 아이 옆에서 단 한 번 손을 모으는 것조차 피했던 사람.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덕분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화만 낼 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수했다고요?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데리고 간 거라면 양육비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게 하소연한 적이 있거든요. 양육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지금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아느냐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당신 자식 아니냐고. 이혼을 했나 보네 엄마 아빠가. 서원이.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나 보네요. 아, 이거 아버지가 말한 건가? 이거는 아버지가 말한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자수했다고요? 이거는 아버지가 말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아버지가 말했고. 전화. 동사무소라고요?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영주 이동 주민센터 총무팀인데요. 딴 건 아니고요. 관내 미취학 아동들이요. 올해도 예비 소집일에 오지 않은 애들이 4명이나 있어요.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4명 다 가족들이랑 통화는 했거든요. 다들 해외여행이라느니 바빴다느니. 아직 초등학교 입학식 전이기도 하니까 별다른 문제 없는 걸로 보고는 할 건데요.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어요. 교육청이랑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세대별 방문해서 확인한 걸로 해도 괜찮겠죠? 아직 이래서 방문했던 거구나. 이래서 이제 그 전화통화로 방문했다고 얘기했구나, 경찰이. 학교. 취학 통지 받으셨죠? 예배 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요. 미취학 아동 점검차 들렀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워낙 흉흉하잖아요. 괜한 오빠심이려니 생각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서은이 할머니와 통화는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 뵙고 여쭤보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서은이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서은이야 당연히 잘 지내죠. 꽤나 인원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가까워 직접 확인하신다고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젠 정말로 건강해요. 학교에도 갈 수 있을 정도로요. 긴 병원 생활에 지쳤을 만도 한데 이렇게 씩씩하게 밝게 자라준 애 얼마나 기특해요. 녀석이 성격은 제 아빠를 닮았는지 하도 뱃속에서 애를 먹여서. 서은이요? 실삭 중이었거든요. 이사가 매번 만날 때마다 겁을 엄청 줬었어요.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확인서에 동의서에 사인한 건 또 얼마나 많았게요. 그래도 저는 믿었거든요. 언젠간 그 고사리로 저를 꽉 엉겨질 수 있을 거라고요. 아동학대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이렇게 엄마가 수상하지? 엄마가 불쌍해야만 한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비록 서은이 아버지는 따로 살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다 같이 부족한 데 없이 키우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입학식 날은 꼭 갈게요. 고마워요, 서은이에 대해 물어줘서. 밥 다 된 것 같은데 식사라도 안 하시고요. 이제 이건 어머니가 말했겠지. 병원. 서은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임신 23주차 700g도 되지 않았어요. 수술을 마치고
다친 아내와 서은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직전 간호사가 소리쳐 저를 불렀습니다. 불과 몇 초 상관이었던 것 같지만 서은이를 볼 수 있게 해주더군요. 붉은 튤립이 꽃잎이 채 떨어지지 않은 반투명한 엄지공주. 한없이 가벼운 딸아이가 행여나 호시처럼 날아갈까봐 두려워서 감히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간호사든 확인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사실 뭘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맞지, 뭘 확인해야 할 수 있겠어. 자꾸만 시야에 흐려져서 손바닥만한 딸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새길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정신없는 첫 대면을 마친 후 제가 가장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출생신고요. 그 길로 숨이 가쁜 줄도 모르고 병원에서 동사무소까지 내달렸답니다. 서원. 무소서에 근본 원을 썼어요. 그때 무소의 강인함을 담아 별인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몸에 무게를 실어 꾹꾹 눌러 적었어요. 서은이 이름이 적힌 그 서류 한 장이 딸아이를 세상에 싣는 모진뿌리가 되기를, 서은이의 영혼을 정박시켜 줄 수 있는 거대한 닷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내는 뭔가 그 서은이 어머니는 서은이한테 막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진짜 엄청 서은이를 생각하는데? 자, 경찰서 합동으로 이제 세대별 방문해서 미치아 가정 조사할 때 그때 서은이 아버지에게는 연락했나요?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도무지 받질 않아서요. 매년 서은이 생일 때나 한번 만나는 정도라 평상시에 연락을 안 받는 게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전에도 경찰관님이 왔던 날에요. 이 사람에게 계속 문자도 보내고 연락을 했거든요. 평생 그런 말 없던 이가 저랑 있는 것도 좋은데 아이가 저랑 있는 것도 좋은데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죠. 서은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미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런데도 이 사람 이렇게까지 배정할 수 있나요? 예비 소집일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했다고 했던 거라고. 동사무소 직원과 통화하셨다고요? 따님과 같이 사시나요? 예비 소집일이요? 그때는 딸애가 뭐랬더라,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했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저도 날짜를 메고 있었던 터라 나중에 딸아이에게 잘 다녀왔냐고 물었거든요. 저는 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근처에 살면서 종종 들르는 정도예요. 걔 혼자 있다 보면 안으로 갉아먹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며칠 전에 마침 딸네에 들렸을 때였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긴 했어요. 그래도 잘 있다고, 내 손녀 내일 알아서 키우니까 걱정 말라고. 그런데 형사님, 학교 안 간 게 뭐 그리 대수라 그렇게 추궁을 합니까? 문구점 가볼까, 문구점? 혹시 서은이를 찾으러 놀이터에 갔을 때 이렇게 생긴 남자아이는 보지 못했어요? 근처에 문구방구 하나 있는 놀이터 알아요? 며칠 전에 그 남자아이요, 그 놀이터에서 나와서 곧장 문방구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서은이가 왜 저 남자애랑 같이 있었는지 라는 생각에 달려가는 뒷모습을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을 왜 모르시는 거죠?
네가 서은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누가 말했는지 아직 모르겠어. 이거는 물음표로 남겨두고. 아, 서은이랑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 저는 같이 놀다가 들어갈 땐 꼭 문방구에 가서 서은이 사탕을 샀거든요. 근데 서은이가 요즘엔 계속 그런 걸 못 먹었어요. 이모가 이젠 우리랑 같이 놀러 안 가니까. 서은이한텐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얼른 뛰어서 문방구에 갔었어요.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위에요. 문방구랑 놀이터랑 울타리 하나만 넣으면 바로거든요. 아, 울타리 하나만 넣으면 바로 문방구랑 놀이터야? 그래서 진짜 잠깐만 갔던 건데 없어졌어요. 서은이가. 내가 분명히 서은아 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서은이는 안 오고 이모만 왔어요. 내가 오니까 이모가 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모가 옆에 없었던 거 말하지 말라고? 어? 절에서 본 원숭이처럼. 이건 이제 명호가 말했을 거고. 그럼 이거는 이제 혜정씨. 이것도 할머니인데? 이것도 할머니야. 뭔가 열렸고. 뭐야, 시간이 열렸어. 2시 10분 2월 5일. 초인종 한번 가볼까? 초인종 누르지 말아달라고. 안녕하세요, 서은이 어머니시죠? 저는 화명경찰서 정경경감입니다. 서은이를 잠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머, 택배 왔나 보다 하고 얼른 연 건데 깜짝 놀랐네요. 혹시 다음에 또 오실 일 있으면 벨보다 문만 두드려주지 않을래요? 애가 자고 있어서요. 밥때가 다 돼서 쌀 안 치고 있었더니 이 녀석 TV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지 뭐요. 잠깐 눕혔어요. 이불 때문에 애는 잘 안 보이시려나? 어제 서은이 데리고 좀 많이 돌아다녀서 피곤한가 봐요.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애들 금방금방 크잖아요. 서은이도 금세 키가 커서는 집에 맞는 옷도 하나도 없고 이것저것 쇼핑하느라고 바빴거든요. 입학 전 챙겨야 할 것들이 좀 많아야 말이죠. 교복도 맞추러 가야 하는데 언제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갈 수 있으려나? 요즘에 초등학생 교복도 입어? 아니, 초등학생이 교복도 입어? 뭔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거 뭔가 서은이랑 대화 안 시키게 하려고 자고 있다, 서은이한테 너 자고 있어라, 자는 척 해라 라고 한 느낌인데. 아무튼 서은이 보시려면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요? 진짜 수상해. 엄마가 진짜 수상해. 말해줘서 고마워, 명호야. 명호 초등학교 5학년이라며. 봐봐, 명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럼 서은이는 더 나이가 적겠지? 근데 교복을 맞추러 간다고? 벌써 인기 많겠는걸? 오빠 닮아 그런가? 뭐야?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맞지? 키가 진짜 크긴 하네. 탁상, 이게 이제 책상이잖아. 키가 좀 많이 크네, 명호야. 와. 닮았어요? 저요? 진짜 많이 닮았어요?
좋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서은이 가족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할머니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가? 서은이 가족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명훈의 가족이야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알죠. 한 3, 4년 정도 되었나? 명훈의 가족이 이 동네로 이사와서 처음 명호 봤을 때 중학교 고학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5학년이면 고학년 아니야? 또래에 비해서 워낙 키가 크고 말수도 적은 아이잖아요? 그때 어린 애들에게나 필요한 학용품을 사려고 하기에 제가 명호 엄마에게 다른 제품을 추천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명호 엄마가 그런 오해 자주 받는다며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호가 참 듬직하답니다. 어린 것이. 동생이랑 둘이서만 올 때도 그 녀석 갖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인데 제 것은 고를 생각 없고. 3, 4년 전이면 1학년. 맞네. 3, 4년 정도 전에 얘기하는 거니까. 늘 동생 뒤에 서서 동생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주거든요. 서은이가 이 문구점에 자주 온다고 하던데 오늘 서은이네 가족 누구라도 방문하지 않았나요? 서은이 혼자 왔다거나. 오늘은? 아니요, 서은이도 오빠도 오지 않았는데요. 저기 경찰이신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분도 와서 난 서은이를 찾던데 혹시 명호 엄마 때문인가요? 그렇잖아도 요즘 거의 명호 혼자 오거나 서은이 둘만 오는 날이 많아서. 명호 어렸을 때만 해도 명호 엄마가 늘 함께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 보이질 않네요. 잘 지내는 거죠? 이건 이제 문방구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고 말하지 말라고. 밑에 새로 열린 거 있고 요거 아드님도 보이지 않던가요? 서은이 오빠가 놀이터에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명호는 줄곧 옆에 있었지만 정작 서은이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지. 이제 명호는 문방구에 있었다고 했잖아. 혹시 사소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봐 명호를 너무 많이 다그쳐서. 정작 서은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전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서은이에게도 명호에게도. 다 제 탓이니까. 명호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교사구나. 교사래. 혜정씨구나. 명호가 말하기 싫으면 그래 기다릴게. 대신 명호가 말할 준비가 되면 꼭 알려주겠다고 약속해주면 좋겠어. 가족관계 증명서? 날짜를 서은이가 실종된 날짜. 잠깐만. 밑으로 어떻게 내리지? 2월 3일. 자수한 사람이 있다는 거 이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할머니가 서은이 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건 역시 기억의 왜곡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점을 맞춰 떠올리기가 어려워서 힘들 뿐 내용은 들었던 그대로예요. 서은이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서은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은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이 서은이 실종을 미제 사건으로 만들길 바란 결정적인 이유였죠. 그리고 다른 진술도 여럿. 좋아요. 그러면 서은이 어머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장 먼저 찾아보죠.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려진 기억의 물꼬를 터줄 거예요. 결국 서은이 모친이 서은이 실종의 이유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뭐지, 아직 안 떴나? 일단 누가 말했는지 좀 정리하자.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말한 거고. 생일 한번 해볼게. 생일.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최동건. 만약에 그 동건 씨가 신고했네. 본인. 자, 배우자 서원영. 2살 연하시고 사망? 자녀 최명호. 남 서은이. 여 8월 1일. 어? 잠깐만. 친모가 아니야? 서은이 어머니 친모가 아니야? 말이 안 되는데? 봐봐, 근데 서은이가 없어진 날이 (2월 3일인데) 왜 여기는 (2월 5일로) 찍혀있지? 아폴로 문방구 사장님 열었고. 그럼 이게 그 하나 교복. 아니 교복, 아니 초등학생이 교복을 입냐고. 명문인가봐? 명문이야? 여기 명문가였어? 서은이 모친 생일. 아까 잠깐만, 언제였지? 서은이 모친 생일이 12월 25일. 병원. 신혜정 씨는 서은이를 몇 살 때부터 돌보고 있는 건가요? 혜정 씨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서은이 4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애들 엄마가 병마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혜정 씨입니다. 요즘은 육아 보조인이라고 하죠? 그분 저희 아이들의 육아 보조인입니다. 아내가 병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매일같이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했죠. 아이들과도 금세 가까워졌고요. 혜정씨의 존재가 아이들의 엄마의 갑작스러운 무죄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은이 혜정씨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기도 했고요. 애들이 그러면서 그 혜정씨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서은이 어머니보다 더... 그래서 명호가 입을 못 연 건가? 이거부터
주소 먼저 찾아야 되는데. 2월 3일 서원이가 사라진 날. 근데 근데 서원이가 잠깐만. 근데 서원이가 2월 4일에 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어? 잠깐 근데 서원이가 2월 4일에 했다고? 잘 지내줘? 잠깐만. 아니잖아. 없잖아. 서원이 없잖아. 서원이 없잖아. 아니 2월 4일에 서원이가 있을 리가 없잖아. 어? 잠깐만. 어딘가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이게 의심스러운 거였어? 제가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었네. 우선은 그러면 명호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물건. 다른 사진인 우산? 초록색깔 우산? 문구점 아가씨 거짓말한 거 맞아. 며칠 전 그 남자애요. 그 놀이터에서 나와서 곧장 문방구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아하! 진술하셨던 내용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을 보니 이런 아직인가 보군요. 저도 평소에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딱히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네 맞습니다. 명호가 그날 여기에 다녀갔어요. 거짓말한 건 미안해요.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명호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괜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명호를 보시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됐거든요. 괜한 오지랖으로 거참 폐를 끼치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명호가 온 시각이 그러니까 3시 반이 조금 넘어서 였을 거예요. 그럼 3시 33분에 전화를 하러 가고 혜정씨가 3시 반 조금 넘어서 명호가 들어왔어. 들어왔을 때야 뭐 평소와 다름이 없었죠. 조금 바빠 보이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얼른 다시 가봐야 한다 는 정도로만 말하더라고요. 익숙하게 사탕 한 봉지를 고르기. 서은이에게 줄 알사탕을 사러 온 거로구나 생각했죠. 서은이가 유독 그 사탕을 좋아하거든요. 왜 입에 넣으면 벌거리하는 아이처럼 한가득 들어차 있는 거 있잖아요. 분홍색 알사탕이요. 면호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참 차분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녀석은 이상하게 손에 알사탕을 들고 한참을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전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요. 이내 계산대로 와서 사탕을 계산하고 나가긴 했는데 한 번도 저와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명호가 나간 뒤에 확인해봤죠. 그게 그러니까 카드 하나가 없어져 있었어요. 이놈 자식이 다음에 오면 어디서 얌생이 모느냐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안쓰러웠달까요. 저 아이가 카드 진열대 앞에서 고민했던 순간이 그렇잖아요. 거짓말. 명호 훔친 물건 카드. 카드.
하나 없어져 있었어요. 이모 말이 전부 맞다고 했지?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영호야, 이모가 말했어요. 진실은 선이 아니라 필요라고. 우와,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랬어요. 나쁜 거짓말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항상 보고 있을 거랬어요.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이모가 없었다는 게 나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 그런데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늘나라 같은 거 없잖아요. 서은이는 아직 엄마가 거짓말한 거라는 것도 몰라요. 바보같이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도 나쁜 사람이에요? 헉. 닮았어요? 거짓말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때? 명호의 거짓말이 오히려 이모와 서은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나쁜 거짓말이라면? 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쁜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모가 꼭 나쁜 사람 같잖아요. 이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 때문인데 다 나 때문이에요. 동건과 혜정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질문.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었던 존재, 육아 보조인. 헬퍼. 보조활동 증명. 보조인 신혜정. 이용인 최동건. 상기 보조인은 200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 이용인의 육아 보조인으로 활동함을 증명합니다. 2012년 2월 4일. 혜정의 생일. 혜정의 생일? 신혜정씨 2월 6일. 김강석씨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형사님은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럴만한 성정은 아닌데 오히려 형사님 제가 김강석씨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매번 주변에서 서성이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서은이 찾으러 그 주변을 지날 때마다 마주쳐서 저도 계속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30대 아니면 40대 초반, 키가 좀 큰 여자. 저보다 10cm 정도 더 컸으려나? 그 여자 항상 놀이터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있던 장소 자체는 놀이터에서 제법 거리가 있는 데다가 화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내밀면 멀리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여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담 너머에 시선을 던지려고 까치발까지 들고요. 강석씨가 데려갔다는 그 아이는 이름이 뭐죠? 이건 서은이 모친과 나눈 대화 맞죠? 아니지.
혼란스러워요. 서은이 모친이 자수한 남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유괴된 딸아이에 대해 마치 생면부지인 것처럼 몰랐던 그 태도도 소름 끼쳐요. 어쩌면 스스로 모습을 타자화해서 말한 걸까요? 할머니 지금까지 까치발로 섰던 경험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보면 까치발로 섰던 때는 항상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애정이 있을 때, 시선을 맞추고 싶은 상대에게 대한 애정이 있을 때, 그 사건은 할머니가 30년 가까이 봉직하면서 맡았던 사건 중에 유일하게 남은 미제 사건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미제 사건이래. 유일하게. 팀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근데 사건 서류를 듣고 케빈을 한켠에 올려놓았던 그날, 할머니도 까치발을 하고 있었나요? 이거 할머니가 반대편 그 시판자 경찰이, 젊은 여자 경찰이 할머니 과거 모습 아니야? 어차피 망상인 거면? 젊었을 때 자신이랑 지금 대화를 하는 거지. 죄책감에. 학교? 우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영호는 학교에 갈 때도 나들이 갈 때도 어디든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우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부터요.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 명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명호와 서은이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했습니다. 명호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는 아내에게 아무런 대거리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말에 한숨만 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같이 살면서 땅에서 지켜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삼키는 듯 보였죠. 그렇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외출할 때마다 손에 우산이 들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명호에게 말했던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도 기억이 나더군요. 명호야, 정말이야? 어떻게 하면 믿으려나? 그러면 앞으로는 비 오는 날 엄마가 명호를 데리러 갈 순 없을 테니까 명호가 우산을 깜빡한 날에 비를 멈춰달라고 할게. 그럼 되겠지? 이러다가 이제 진짜 비 멈추면 눈물 관광. 약속? (5학년) 아이에게 침묵은 너무나 무겁죠. 그럼에도 명호는 버티고 있었어요. 그 납덩어리를 덜어주고 싶어서 주변의 주민들, 행있는 상인들,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쭙습니다. 화단 너머 먼 곳, 작은 틈새로나마 놀이터가 보이는 곳, 놀이터에 있는 명호는 쉽사리 알아차리기 힘든 곳, 그곳에서 아이를 매번 지키고 계셨더군요. 놀이터에 가면 서은이 또래에 달한 아이 엄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명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은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쉽게 오해를 살 만한도 했죠. 그러니까 명호가 저를 미워하는 것도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몇 주 전이었나요? 명호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떨어지라고 했던 날, 한참 주위를 할 일 없이 돌다가 발견한 장소예요. 거기. 명호는 제가 함께 있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할 테지만 그래도 전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영씨와 약속했으니까요.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몹쓸 짓을 해버렸네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계속 까치발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서 잠깐 시선을 놓쳤던 건데.
어릴 때부터 약간 키워와서 그런 건가? 서은이 어머니와는 언제 헤어지게 되신 거죠? 헤어진 건 벌써 5, 6년 전이네요. 참 잔인하죠? 방황하는 아내를 버린 남편이라니.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상을 이렇게 견뎌내며 살 순 없다고 그렇게 착각했죠.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그 눈동자 속에서 텅 빈 공간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때로는 같이 울고 때로는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며 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공허에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서로를 끊임없이 지켜보며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상처를 받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상처라고 느껴졌던 어느 날,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마주하지 않고 피하는 것. 놀이터에서 서성이는 여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거랑 이어질 거고. 놀이터에 가지 않으셨더군요. 아무리 명호의 죄책감이 걱정된다고 해도 잘못된 판단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어떻게 하셨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명호에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서은이가 사라진 건 절대 명호 탓이 아니라고. 저와 함께 있기 싫어한 명호 탓이 아니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내 탓이니까. 그러니까 서은이 잃어버린 사람은 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와, 이거 순서 맞추기 참 빡세네. 자, 순서 맞추기. 뭐야, 열쇠 사용할 수 있어. 열쇠 하나 사용할 수 있다. 신고를 왜 늦게 했어?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죠? 정확히 108일이었습니다. 서은이가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했던 기간이요? 그 날들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서은이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고 볼을 맡을 수 있었다면, 아니 그냥 울음소리라도 한 번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조금은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서은이 엄마 가슴에서는 여전히 주인도 없는 우유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은이가 누웠던 자리는 여전히 엉겨남아서 그러게요. 아무리 가만히 놔둬도 차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 손으로 그러겠어요. 그러고 보면 역시 이름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요, 서은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무소의 강인함을 얻으라고 그래서 지은 이름이었는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갔으니까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집안의 마음 먹지 않고 인연도 번뇌도 모두 끊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요람이었던 거야? 한참 전에 죽어서? 동명이인이야 혹시? 잠깐만, 뭐야 이게? 잠깐만. 서은이는 죽었어. 납치된 애랑 이 서은이는 다른 건가? 그래서 뭐지? 잠깐만, 납치된 서은이가 있고 어렸을 때 죽은 서은이가 있는 거. 서은이가 둘인가? 그럼 이분은 영어 강사겠네. 헤어진 건
아버지와는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나요? 보다는 이제 위에 거 참건자간 하자. 자, 좋아요. 그러면 서원이를 만나고 데려간 과정을 한번 설명해봐요. 사범대 졸업하고 제대한 이후부터 계속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 강사나 가해 자리를 찾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하는 게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 놀이터는 처음부터 혼자 있는 아이가 있으면 데려오겠다고 마음먹고 갔던 겁니다. 30분 넘게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한참을 여자아이 혼자서만 놀고 있길래 제가 그 아이에게 속이고 막상 데려오니까 겁이... 거짓말이야. 30분 넘게 주변을 지켜보는데 한참을 여자아이 혼자서만 놀고 있길래? 거짓말이잖아. 막상 데려오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어떻게 부모에게 요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끝을 낸 거예요. 무서워서 그게 답니다. 그럼 이건 영어 강사야 일단. 그럼 우선 이거부터 할까? 서원이는 지금 어디 있죠? 열린 거부터 해봐. 서원이 지금 어딨어? 지금 그 아이 가족과 같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 먹인 후에 데려다 줬거든요. 처음에 아이와 만났던 곳이요. 놀이터 근처까지 가니까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더라고요. 벨을 누르고 대문 앞에서 부모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는 지금이라도 아이만 놔두고 달아날까 수백 번은 더 고민했네요. 제가 이렇게 한심한 놈입니다, 형사님. 아이를 납치했을 때부터 그걸 후회하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어리석죠. 그 아이 아버지라는 분이요. 그분이 대문 앞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 울기에 제가 뒤에서 무릎 꿇고 사죄드렸는데 그분이 오히려 거의 넘어지듯 제 앞에 바싹 엎드려서는 고맙다고, 무사히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제가 처벌받는다고 그 아이 가족분들께서 겪은 고통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평생 방송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서원이는 데려다 줬어. 영어 강사가 서원이를 일단 납치한 건 맞아. 납치한 건 맞는데 서원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저녁 먹인 후에 데려다 줬어. 가족과 같이 있습니다. 이제 서원이 괜찮은가요? 이모네 집에 놀러갔다 와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다시 데려다 줬다고요.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찾고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저희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서원이를 이제 납치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근데 강석씨의 돈이 이제 부족해진 결정적인 원인은 양육비 때문에. 근데 양육비를 주는 거는 딸이 살아있어서 주는 거 아니야?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찾고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저희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그 사람이 3일 만에 서원이를 다시 데려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데릴 거라는 걸 알지만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친 건 하나 없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서원이는 아픔이 많은 아이인데 그런 자식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준 제가 그저 한심하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 사람 자수했나요?
실체와 접근이 곤란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거 위에다 아버지가 신고를 했어. 자, 설마 사망 신고 안 한 거야?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한 거지. 죽었는데 이제 사망 신고를 안 해서 서은이 어머니는 양육비 빼먹고 있었던 거지. 강석 씨한테. 이 서은이는 작은 서은이고 애기 서은이라고 하자. 자, 애기 서은이는 사망 신고를 안 한 거야. 근데 아니야, 이거는 이 사람이 서은이 어머니가 맞아. 저 기억하세요? 열쇠 풀고 출생 예비 소집의 불참자 명단 불참 인원 총 4명 불참자 명단 생일 소호준 김범 황인철 김서원 2004년 4월 3 일생. 근데 이서원이는 8월 1일생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서원이는 사망신고를 안 했네. 그럼 서원이가 죽은 날짜는 108일 어디였지? 4월 3일생. 자, 7월 '자수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 부모도 아직 김강석 씨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민영 씨의 처벌을 대신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군요. 서은이 엄마가 서은이의 실종 수사를 부탁드렸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다시 악화된 민영이의 상태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 후에 그 사람 긴 시간 동안 치료받았다는 건 들으셨죠? 아, 그럼 병원 다녔다는 게 몸이 아파서 병원을 다녔던 게 아니라 정신이 아파서 병원을 다녔다는 거야? 서은이 보제를 의심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던 시기에,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을 겪은 뒤에 바로 상담을 신청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태어나던 날이 서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묘를 찾아가 서은이를 만났는데 봉분을 쓰다듬던 그 사람 눈에서 더 이상 희망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민영의 인생은 서은이가 떠난 그날의 발에 묶여 끝없이 맴도는 시계바늘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 결국 제 삶을 버렸나. 그 황망한 얼굴을 보면서 호전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교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민영이가 다시 서은이를 찾아 나섰다는 말을 듣고는 안도감이 들었던 것이, 그래도 이젠 다시 살려고 하겠구나. 계속 발버둥 치다 보면 언젠가는 모래톱에 닿는 날이 있겠지 싶어서, 어쩌면 민영이도 그런 마음으로 실종신고를 한 건 아닐까. 서은이를 죽이는 것보단 서은이가 실종돼서라도 살 수 있게 하려고. 서은이의 출생신고서가 그랬던 것처럼
필종신고소가 다시 한번 서은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래서 멍청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실종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서은이가요, 어디선가 영원히 살 수 있게요. 와, 잠깐만. 다 꼬였네, 처음부터 그냥. 다 꼬였었네. 밑으로 가고. 그럼 이건 위로 가야겠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3일에 서은이가 없어졌는데도 이렇게 나왔었구나. 경찰도 이제 실종 사건으로 온 게 아니니까 별 그 얘기를 안 한 거고. 밑으로 가고. 이건 위로 가고. 명호 자물쇠 풀어주고. 명호 때문이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놀이터. 내가 이모에게 놀이터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 멀리 가라고. 놀이터는 나랑 서은이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모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서. 놀이터에 다 같이 있으면 우리가 꼭 가족 같아 보이니까. 서은이가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 하늘에서 다 보일 테니까. 나는 엄마가 보고 있다는 말을 안 믿는데. 그래도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명호는 끝났고. 아, 명호 안타깝네. 사탕이 그럼 이거겠네. 혜정씨 잘못이 아닙니다. 명호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신혜정씨, 이 말씀은 안 드리고 갈 뻔했네요. 오늘이 생일이죠? 축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명호가 서은이 사탕을 사러 갔던 문구점에 다녀왔어요. 생일 축하 카드를 사갔어요. 주인말로는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 꺼내갔다고 하네요. 여러 종류의 카드 중 왜 하필 이 카드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혜정씨를 만나고 의문이 풀렸네요. 저는 명호가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데 명호가 오해하고 있다고. 그 상처를 뻔히 알면서도. 서은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럼 혜정씨는 진짜 사랑으로 절 봐줬네. 그리고 이제 이거 서은이 모찌에 태어난 날. 서은이 생일. 이혼.
서은이 아버지와는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나요? 통화는 가끔 하시나요? 서은이 애비는 왜요? 서은이 없어진 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서은 애비 우리랑 인연 끊은 지 오래입니다. 애 그렇게 되고 나서 나와가지고는 그게 아니라 서은이가 어릴 때 많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식을 놔두고 딸아이와 이혼하고 나갔으니까 괘씸하잖아요. 애를 몰래 데려가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괜히 의심하지 말고 별일 아니래도요. 이거는 이제 할머니. 서은이를 죽은 민영씨의 딸로 착각해서 데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민영이는 누군가가 딸아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겨우 찾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서은아 듣고 이렇게 된 거야? 남자애가 아마도 그 아이의 오빠였겠죠. 그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며 부르던 그 이름 서원아라고. 그 외에는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해 갔습니다. 마치 집 근처에 마실 간 아이 마중 나간 어미처럼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아이도 얼굴이 안 오네서는 인영이에게 이모 하면서 바로 신고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맞는 건데 형사님 다녀간 그날에서야 덜컥 겁이 나서 손이 너무 떨려서 한참 걸려서 전화번호를 누르다 보니 서은이 애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인영이가 남의 아이를 데려온 것 같다고. 부모 좀 찾아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핑계대서 잠깐이라도 민영이를 따돌릴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 딸 자식 비록 당장 온전치는 못해도 무게범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제 가스불 해놓고 그 사이에 서은이 데려간 거고 납치를 지시한 방법 이건가? 서은이 애비에게로 전화를 해서 민영씨는 언제부터 서은이를 찾아 나섰던 겁니까?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건 역시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 때문이었을 거예요. 취약 통지서라고? 제가 다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거든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버젓이 소지비에 서은이 이름까지 새겨진 문서를 보고 있자니 나라도 미치지. 애미 된 심정이 오죽했을까. 그때 내가 치신 없이 기함하니까 결국 민영이도 옆에 와서 그걸 읽게 된 거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애들 예비 소집일로 적혀있는 날짜가 12월 말이었어요. 그 전에 교복을 맞추러 가야 한다면서 절 퇴근하더라고요.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도 맞춰야 하는데 학용품도 사야 하는데 서은이는 어딜 다니느라 이렇게 안 들어오냐며.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동네에 있는 놀이터마다 돌아다니며 서은이를 찾아 나선 것이.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기만이죠. 서은이가 실종됐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이 중 단 하나의 질문에도 김강석 씨는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김강석 씨가 유괴범이라는 사백, 어쩌면 그게 오히려 민영 씨 스스로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닐까요? 민영 씨가 건강을 되찾은 뒤에 바로 잡으려 하면 이미 너무 늦을 거예요. 그때 민영 씨가 느낄 죄책감, 강석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모님 되시는 분께서 모든 내용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김각성 씨에게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송민영 씨의 지하를 지원해 오셨던 것처럼 한 발짝만 물러서서 손잡아 주세요. 민영 씨가 치료 감호를 받게 된다면 꽤 긴 과정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혹시 그러면 서은이 아버지는 동건 씨는 알고 이제 같이 묻어주려고 한 건가? 형사님, 어쩌면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걸까요? 서은이 이름 말이에요. 제가 서은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래서 할머니 수고 많았어요. 드디어 모든 전말을 기억하는군요. 서은이의 실종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유도 이젠 이해할 수 있겠죠? 서은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저를 스친 후에도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사건이요, 처음 접했을 때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모두가 저마다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심판자님도 그런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간직한 비밀 같은 것이 있나요? 저도 있어요. 당신을 위한 비밀. 열쇠 2개가 필요해! 중요한 미제 사건 수사 경찰. 사실 서은이 실종 저희 중요한 미제 사건 수사팀에서 다를 만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저거 선배님께서도 아시잖아요. 매년 아동 실종 신고만 2만 건이 넘는 게 현실이니까. 수많은 미제 사건 목록 중에도 강력범죄와 관련 없는 아동 1명 실종 정도, 별 비중도 없죠. 그런데도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이 생겼던 이유는 역시 이름 때문이었어요. 실종 아동 김서원. 최서원 씨야? 무소서의 근본원. 저랑 같잖아요? 나이도 같고. 잠시만요. 심판자님. 제 명찰을 보세요. 저예요, 최서원. 심판자님이 최서원. 선배님이 찾아준 실종 아동이요. 야, 경찰이 됐네? 저요, 최서원. 울지 마요, 선배님. 정말 서원 양인가요? 너무나 미안해요. 내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선배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선배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내가 서원 양을 뭘 면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은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여기요, 제가 그때 그분께서 진술하셨던 주소도 가지고 있어요. 봐요. 정경 경감에 실제로 다녀갔던 것이 바로 서은이를 돌려보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그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일 뿐이었죠. 그건 절차였어요. 선배님, 저도 직원이에요. 이제 잘 알죠.
그건 아무도 지키지 않은 절차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은 혼자서 지켜갔잖아요. 형식적인 확인으로 끝내지 않고 경찰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주셨다고요. 바로 그게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서은이 실종 사건 서류를 들고 다시 한 사람씩 수소문을 해서 만나고 다녔어요. 서은이네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오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혜정 엄마까지. 혜정 엄마라고 부르네? 오랜만에요. 다들 하나같이 선배님이 회복하면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병원에도 벌써 여러 번 들렸다니까요. 병원에 계셨어? 약간 이제 늙으셔가지고 약간 치매 이런 걸로 있으셨나? 난요 경찰이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비록 소원 양은 내게 고마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선배님께 시간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그땐 회한의 기회도 과거의 선배님을 책망할 수 있는 여유도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선배님, 지금은 우리가 좀 바빠요. 선배님이 기억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우리 오늘 대화가 처음은 아닌가 보군요. 그럼 소율 양도 다 알잖아요. 지금 내 머릿속엔 표백제가 파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완전히 탈색되기 전에 선배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데려갔던, 그러니까 미제로 남은 서은이 실종 사건의 신고자인 송민영씨 일이에요. 민영씨 그때 징역 1년이었나 치료 감호 명령을 받지 않았나요? 그분 형기는 이미 진작에 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치료 감호소에 감금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서은이 붙인 말로는 지금까지 약물 투여만 하고 있을 뿐 이사와 제대로 면담 한 번 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서은 양은 이제 민영씨를 용서한 건가요? 이건 용서의 차원이 아니에요. 즉히 사무적으로 접근해도 옳은 방향이 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죠. 서은의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미지로 남아있고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와, 그냥 처음부터 다 꼬인 거였네. 다 꼬였었어. 그냥 동명이인이었어. 하필 이제 동명이인인데였다가 이제 정신도 온전치 않은 서은이, 애기 서은이 어머니. 그걸 감싸주렸던 영호간사. 꼴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해서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끝! 진짜 한 3시간 정도 걸렸네.